안녕하세요. 미싱 돌리는 남자 미돌남입니다. 저번 클래스에서는 본봉의 장력과 실담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클래스에서는 오버록의 특징을 알아보고 장력과 실담을 응용해서 뿌띠 스카프를 만들어 볼 거예요. 면 60수 원단은 준비하셨나요? 키트를 구매하신 수강생분들은 챙겨드린 원단을 꺼내시고요. 수강권만 구매하신 수강생분들은 가지고 계신 걸로 해보세요. 오버록은 실이 4개인 니오노바로 배울 거예요. 없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일단 들어보세요. 원단을 크게 보면 직기와 다이마루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죠? 직기의 특징은 신축성이 없고 올 풀림이 심합니다. 그래서 본봉으로 완성선을 재봉 후 오버록으로 시접을 칼날로 정리하면서 올 풀림을 방지하기 위해 실로 시접 끝을 감쌉니다. 다이마루는 신축성이 있으니 본봉으로 재봉을 하면 실이 끊어져요. 그래서 오버록이 본봉의 역할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칼날로 시접을 정리하고 올 풀림을 방지합니다. 본봉은 윗실과 밑실 2개의 실이 있는데요. 오버록은 4개의 실이 필요합니다. 검정색은 1번 실, 빨간색은 2번 실, 파란색은 3번 실, 그리고 노란색은 4번 실로 정할게요. 보통 3번과 4번 실은 날라리 실이라고 해서 신축성이 조금 있는 실을 사용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 재봉실로 사용할게요. 그러나 날라리 실이 없으신 분은 일반 재봉실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화면을 보시면 1번 실과 2번 실은 본봉처럼 길게 세로로 재봉이 되고요. 3번 실과 4번 실은 지그재그처럼 가로로 재봉이 되면서 시접분을 감싸 올이 풀리지 않게 합니다. 오버록도 본봉처럼 장력과 실담을 조절할 수 있어요. 직기를 재봉할 때 1번 실과 2번 실의 장력이 높으면 본봉과 마찬가지로 원단이 웁니다. 이럴 때는 장력을 풀어줍니다. (3번) 실과 (4번) 실을 조이면 시접 부분이 눌려서 구겨져요. 이럴 때도 장력을 풀어서 반듯하게 펴줍니다. 다이마루를 재봉할 때는 1번 실과 2번 실이 본봉의 역할을 하는데요. 다이마루도 마찬가지로 너무 조이면 원단이 늘어날 때 실이 끊어집니다. 이럴 때는 장력을 낮추고 원단을 늘리면서 장력을 맞춥니다. 반대로 너무 풀어져 있으면 원단이 잘 벌어지고 실이 많이 보여요. 이럴 때는 장력을 높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본봉은 바늘이 하나인데 오버록은 바늘이 두 개예요. 바늘의 유무에 따라서 세 종류로 재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봉할 때는 두 개의 바늘을 모두 끼고 사용합니다. 하지만 직기 원단일 경우 실 색상이 모자랄 때는 안쪽 바늘의 실을 빼고 실 3개만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바깥쪽 바늘을 빼고 안쪽 바늘로만 폭이 좁게 재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주 작은 인형옷이나 잠시 후 만들어 볼 스카프를 재봉할 때는 바깥쪽 바늘을 빼고 폭이 좁게 재봉하세요. 그럼 장력 조절을 같이 해보고요. 바늘도 하나 빼고 실담을 줄여서 뿌티 스카프까지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60수면에 자투리 원단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장력을 모두 풀어주세요. 가정용 오버록은 공업용 오버록보다 장력의 범위가 적지만 그래도 따라해보세요. 장력을 맞추기에 앞서 실이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세요. 1번 실부터 장력을 맞춰볼게요. 재봉을 하고 위에서 보면 재봉이 잘 된 것 같지만 뒤를 보면 실들이 많이 풀렸죠? (1번) 실을 먼저 맞추니까 1번 실 검정색만 조이고 다시 재봉을 합니다. 이번에는 2번 실인 빨간색을 조이고 재봉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오돌토돌하면 조금 더 조이세요. 이번에는 3번 실인 파란색과 4번 실인 노란색 실을 조여 볼게요. 단면을 봤을 때 실이 만나는 곳과 시접 끝이 일자가 되어야 가장 좋습니다. 3번 실만 더 조여 볼게요. (4번) 실이 위로 넘어가죠? (3번) 실과 (4번) 실의 장력을 조절하면서 정확히 끝에 나란히 맞추세요. 이렇게 하면 아주 잘 맞은 거예요.
이번에는 바깥에 있는 바늘을 빼고 재봉해 볼게요. 폭이 좁게 재봉이 됩니다. 스카프를 만들 때는 3번 실이 아래에 있는 시접까지 모두 감싸게 할 거예요. 3번 실은 풀어주고 4번 실은 조여줍니다. 삼 번 실이 위아래 시접을 모두 감쌌네요. 그럼 실담을 줄여주세요. 오버록마다 스위치가 다르지만 실담을 조절하는 다이얼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봉을 합니다. 지금은 실 색상을 다르게 했는데요. 실 색상을 원단에 맞추고 날라리 실로 바꾼 후 스카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첨부해드린 패턴지를 프린트 하세요. 저는 45cm로 만들어 볼 거예요. 프린트하지 않으신 분은 직각자를 대고 시접분을 포함한 46cm 정사각형으로 재단하세요. 원단은 랜덤으로 보내드렸으니 무늬가 화면과 다를 수 있어요. 테이핑을 할 때 겹치지 말고 맞닿아 붙이세요. 라인이 조금 안 맞을 수 있으니 조금의 차이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테이프를 짧게 잘라서 일단 고정하고 다 고정이 됐으면 길게 테이핑을 하세요. 패턴지를 종이가위로 오리세요. 문진을 올려놓고 5mm 시접으로 재단합니다. 시접을 5mm 줬으니 칼선으로 5mm를 자르면서 재봉을 하세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실이 끊어질 수 있으니 조금 천천히 재봉하세요. 네 곳을 모두 재봉하세요. 실밥은 짧게 자르세요. 워낙 촘촘히 재봉이 돼서 잘 안 풀립니다.
다 됐으면 대각선으로 반을 접고 한 번 더 반을 접으세요. 이번에는 3분의 1 두께로 접습니다. 양쪽 끝을 짧게 매듭을 지으면 됩니다. 어떠세요? 장력과 실담 조절만으로 뚜띠 스카프가 나왔네요. 다른 원단으로도 더 만들면서 연습 많이 하세요. 다 하셨으면 다시 바늘을 끼웁니다. 살짝 들어간 부분을 오버록 쪽으로 하고 끝까지 올린 후 나사를 꽉 조여서 끼우세요. 이 번 실은 풀고 3번 실은 조이고 4번 실은 풀면서 다시 장력을 잘 맞춥니다. 이번 클래스에서는 오바록의 특징을 알아보았어요. 도표도 파일로 첨부할 테니까 꼭 프린트하셔서 참고하세요. 다음 클래스에서는 문진 파우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키트를 구매하신 분들은 파우치 끈과 하트 모티브, 블라우스 원단, 그리고 파우치 패턴을 준비하시고요. 수강권만 구매하신 분들은 다음 클래스에서 파우치 패턴을 다운받으시고 프린트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고맙습니다. 안녕.